자, 문제 보자.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12개. 이 공에는 각각 1, 2, 3, 4 중에 하나씩이 적혀 있대요. 근데 이게 좀 시작이 애매한 게 12개의 공인데 1이 몇 개고 2가 몇 개인지는 설명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의 개수를 그냥 12개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밑줄 긋고 복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 자, 됐어요. 봐봐. 10번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키워드 작업을 좀 하면 좋냐면 우리가 동일한 형태에서 이제 복원을 하고 있잖아. 복원해서 뽑고 있어. 복원 추출을 4회 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원 추출을 가지고 그냥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만약에 복원 추출을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경우의 수는 그냥 엄밀하게 보면 중복 뭐예요? 순열 개념이죠. 12개, 12개, 12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아니라 만약에 확률 문제가 등장됐어요. 이렇게 복원 추출하는 형태에서의 확률 문제가 등장되면 사실상 독립에 관련된 독립시행의 문제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내가 12개 중에서 뭐 1의 눈이 3개가 들었어. 그럼 뭐 내가 12개 중에서 3개가 있는데 이걸 4번 뽑아가지고 그 1의 눈이 뭐 2번 나올 이거 뭐예요?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복원이라는 단어가 확률에서 쓰이면 독립시행, 경우에서 쓰이면 중복순열인데 이제 개념적으로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통계에서 쓰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통계. 자, 통계에서 쓰이면 역시 방향성은 2가지가 등장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독립시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계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독립시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계. 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무관한 질문이에요. 독립시행을 통해서 그렇죠. 그거 뭐라고 그래? 그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죠. 이항분포로 가는 거예요. 이항분포. 왜냐하면 이항분포는 결국엔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률 질량함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얘가 구성하는 게 뭐야? 너 독립시행이 몇 번이야? 그게 한 번 일어난 확률이 뭐야?를 가지고 갔었던 거라고. 이렇게 가지칠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복원이라는 얘기가 등장되면 결국엔 이제 표본의 크기 이야기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구분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이게 절차적으로 복원이라는 단어가 요소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로 다시 가보면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건 아닐 거라고. 그러면 통계 파트의 문제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해서 4개의 수의 합을. 자, 어디로 갈까요? 자, 표본 얘기로 보는 게 타당하죠. 4개의 합. 왜? 첫 번째 나온 값, 두 번째 나온 값, 세 번째 나온 값, 네 번째 나온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나온 값의 합을 x라고 하자고 한 거죠. 맞지? 자,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복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값에 대한 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그냥 표본 자체라고, 표본. 그럼 4로 나누면 얘를 4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는 x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위로 갑니다. 12개에서 너를 뭘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x라는 녀석은 어떤 표본에 관련된 이야기로 연계될 가능성이 좀 높아라는 거예요.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뭐 x의 표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고리를 지금처럼 잡고 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또 신중하게 봅시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흐름과 맥을 지금 잡았으니까 30번 문제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준 건 아니잖아요. 그 공이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간 공은 1 아니면 2 아니면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한데? 이게 몇 개씩이야? 그죠? 도대체 이게 몇 개씩이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 이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4번 반복해서 4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이제 뭔지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큐 포인트예요. 근데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조건을 다시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 x가 잡았다. 4일 확률은 이게 81분의 1이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끊어서 가야죠. 그다음 두 번째 p x가 16일 확률은요. 81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x가 9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x는 뭐냐면 얘들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걸 이렇게 써야죠. x1부터 어디까지? x4까지 너희들을 몽땅 더한 것들에 대한 확률. 이 결국엔 이게 킬링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나 조건이. 나 조건이 킬링 포인트가 됐고. 그리고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vx 찾으라고 그랬어요. vx. 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게 도대체 절차를 어떻게 잡으면 잘 잡았다고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선 나는 x라는 문자를 썼잖아. 그러니까 변수를 x라고 썼는데 이제 문자는 이 x를 구성하는 녀석을 내가 x1, x2, x3, x4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문자가 오히려 좀 혼합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봐. 내가 한 번 뽑을 때 나오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번 뽑을 때.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나오는 값을 내가 x1, x2, x3, x4 이렇게 썼고 그것들이 몽땅 더한 걸 새로운 문자로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절차는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냐면 이렇게 잡고 갑시다. 선생님 말이 좀 인정이 되는지 보세요. 이게 1회 뽑을 때, 한 번 뽑을 때, 뽑을 때 나오는 눈에 수가 있겠죠. 눈에 수라고 표현하면 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값이라고 쓸게요. 보통 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눈에 값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 자, 절차가 두 단계로 가야 돼요. 내가 한 번 뽑는다는 행동과 그것을 뽑아서 만들어지는 것의 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변수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건 다변수 관계식이라고 보는 게 좋아서 얘 변수를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x가 아닌 다른 문자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말이 이해돼? 왜냐면 x라는 변수는 내가 뽑아가지고 다 더할 거야. 근데 이제 절차가 잘 들어야 돼. 두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뽑는다는 행동에 의해서 나오는 변수값이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변수값이 있으니까 이건 경험적으로 두 변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변수를 y라고 하자 이런 거죠. 한번 뽑을 때 나온 눈의 값을 아예 구분 없는 걸로 써야지 좀 구분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x, x, x바 이거 다 뭔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이걸 좀 다시 봐요. 이렇게 뽑아? 그러면 여기에 12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12개 중에 뭐 A가 있을 거고 몇 개? A개. 얘는 12개 중에 몇 개? B개. 얘는 12개 중에 C개. 얘는 12개 중에 D개. 그러니까 이제 A와 어쨌든 B와 C와 D를 각각의 알 수 없는 것들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쨌든 12개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고. 그쵸? 그런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줘? 이 가족권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4란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x가 4란 얘기예요. 첫 번째도 1로 하고 두 번째도 1로 하고 세 번째도 잡아봐. p.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뽑은 값을요. 아예 문자 구분하자고. y1이라고 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값을 y1, 두 번째 나온 값을 y2, 세 번째 나온 값을 y3, 네 번째 그럼 어쨌든 얘도 1, 2, 3, 4, 1, 2, 3, 4, 1, 2, 3, 4 다 될 수 있죠? 얘들을 몽땅 더한 녀석을 내가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고 한 거야.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기했던 저 가족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p, x가 4란 얘기는요. 결국엔 p 그대로 갑니다. y1이 y2가 y3가 y4가 몽땅 더해진 게 4가 될 확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갈 수 있는 게 딱 이거 다 더해서 4가 되는 거 뭐밖에 없냐? 1, 1, 1, 1. 그럼 처음에도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오고 세 번째도 1이 나오고 네 번째도 1이 나오고 이때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봐. 복원 추출에서의 확률은 독립이에요. 네 번 다 1이 나왔다고.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니? 그냥 독립이니까 자연스럽게 봐. P. 첫 번째도 1이 나오고 이거예요. 두 번째도 1이 나오고 세 번째도 1이 나오고 네 번째도 1이 나온 거죠.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그냥 얘. 아, 이거 어떠니? 얘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확률은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12분의 a의 전체 4제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게 81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 감 잡으셨나? 81분의 1. 이거 괜찮니? 이거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여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괜찮니? 아니면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어떤 것 같아? 우선 문자를 잡는다라는 측면부터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무슨 말인지 괜찮니? 맞아요. 그럼 여기도 괜찮아? 괜찮아. 그럼 A가 얼마예요? 4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4개라고 4개. 그러니까 1이 4개 있다라는 걸 확률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좀 뻔하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줬는지 봤더니 확실한 걸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x가 16이야. 그럼 같은 맥락으로 갑시다. 다시 내가 지금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여기서의 확률은 독립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럼 얘가 또 가족권에서 하고 싶은 얘기 P. 이건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x가 16이라는 얘기는 처음에도 4가 나오고 두 번째도 4가 나오고 세 번째도 4가 나오고 네 번째도 4가 나오는 거니까 12분의 d의 전체 4제곱이 하고 아까 어떻게 썼냐면 내가 굳이 80이라고 16을 끊어냈어요. 이거 6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6분의 1의 4제곱이다. 따라서 d의 값이 얼마인가요? 그럼 여기가 12분의 2라고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써주면 요 값을 보니까 네가 4고 네가 2니까 어쨌든 b와 c를 더한 게 어쨌든 6은 돼야 되겠네. 그죠? 이 두 개의 값을 구하면 이 녀석의 분포를 완성하게 되고 얘 분포를 완성하게 되면 뭐가 완성되냐면 하고서 여기서 이제 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y의 평균 4개에 대한 표본이라고 봐야죠. 표본의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x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x가 어쨌든 4y 바란 얘기죠. 4y 바. 여기서 y 바는 뭐예요? 표본이 4개인 표본의 평균. 이걸 표본화하자고. 복원 추출해서 나온 값들을 표본화하자라는 그 마지막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좀 쓸 수 있는 게 나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나 조건이 2의 x라고 얘기를 했지만인 거예요. 나 조건이 2의 x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x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2의 4y 바라고 써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 괜찮냐? 그죠? 2의 4y 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4의 2의 y 바가 얼마란 얘기예요? 요게 얼마죠? 저기 그러니까 9라는 얘기인데 지금 다시 가봐요. y 바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 표본의 평균은 원 상태의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다른 적이 없어. 이거 이해되니? 다시 2의 x를 구하자. 이 x는 뭘 나타내? 얘. 괜찮아? 요거 다시 여기 보자고. 요거 다시 보면 여기서의 y1과 y2, y3, y4가 복원 추출해서 나온 어떤 값이야. 그러면 그것에 만들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냥 표본 자체라고 보라고요. 4개의 값들이 다 표본 자체다. 왜냐하면 복원 추출이 표본을 만드는 기본 약속이었어. 우리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이 y1과 y2와 y3와 y4는 이 안에서 4개만으로 만들어지는 표본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표본의 합이라는 얘기가 등장되는 순간 기계적으로 얘를 뭐예요? 양변을 4로 나누라고. 이거 이해돼? 양변을 4로 나누라고.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예요. y1과 y 두 번째 이걸 표본으로 보라는 얘기죠. y3와 y4라고 주어진 걸 이 4로 나눈 걸 우리가 뭐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y의 표본의 평균인 거잖아. 그죠? 산술적 평균. 근데 그게 바로 4분의 x.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4분의 x가 y바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괜찮냐? 그죠? 그런 상태. 그럼 봐봐. 2의 x라는 건 다시 2의 4. 왜냐하면 나는 y라는 문자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였어. 왜? 뽑는 수는 1, 2, 3, 4니까.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기가 4배 어디 갔어? 앞으로 빠지죠? 그럼 우리는 2의 y의 바가 4분의 9라고 쓸 수 있지만 표본의 평균이나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나 똑같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주면 되니? 모집단은 y 자체를 얘기한다고 하죠. 괜찮아? 그러니까 1, 2, 3, 4가 대상이 되는 요거죠, 요거. 그냥 이 분포. 요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여기는 좀 지울게요. 설명을 반복한 거니까. 이때라고 써드리고 2의 y가 4분의 9니까 2의 y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2분을 우리가 평소 해야 돼. 이게 또 관계식 만들려고 하는 거죠. 38이 얼마예요? 이게 4분의 9가 됩니다. 그러니까 2b 플러스 30 플러스 12가 여기 3 들어가니까 3, 9, 27 해서 2b 플러스 3c가 얼마? 15에 관계식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EX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본 관계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B 플러스 C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아니 네가 6이라며. 그러니까 이것들을 연립해서 BC를 구할 수 있고 그럼 게임 끝이죠. 2배에서 빼버리면 C는 3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C가 3이니까 B도 여전히 3이라서 이게 3, 3이니까 여기도 3 그냥 약분하지 말고 3 여기도 3인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이때 따라서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볼까요? 이게 V
Vx를 찾을 거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Vx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V의 4y 바를 찾으라는 거란다.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럼 V의 4y 바는요. 요 공식이 있었죠. 4는 앞으로 가니까 16으로 간단다. V y 바란다 이렇게. 자, 그런데 Vy 바는 뭐랑 똑같았냐 하면 요거 기억하죠? 16 곱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냥 표본의 크기분의 원 분산이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내? 4Vy가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다라는 거죠. 자, Vy를 구하자. 따라서 Vy는 어떻게 돼요? 2의 다시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근데 평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갔어? 이거 y의 평균이니까 이게 16분의 81 이렇게 계산만 좀 복잡하네요. 16분의 81 그죠? 써볼까요? 여기 이제 16분의 81 여기 써주면 되죠. 평균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12 이렇게 되겠고 4 3, 12 27 여기 32 여기 이제 제곱의 평균 y의 그리고 y의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네가 16분의 81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5 75 근데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우리가 4 3 25 이제 100 16분의 100 마이너스 81 그러니까 16분의 그러면 4 곱하니까 4분의 19 계산 틀린 거 없나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맞네. 나의 계산을 불신했어. 맞아.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라고. 여기까지. 계산 틀린 게 없네요. 자, 이거 문제 별표 쳐봐. 통계 결국엔 이거죠. 외워야 돼. 근데 아마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변수 만들기지. 그러니까 이게 두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x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쓰던 그 x라기보다는 뭐예요? 표본의 어떤 그 평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겠다. 이거 하나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건 추출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 없는 얘기 아니다는 얘기. 다 연결고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순서만 좀 정한다면 이 문제는 표본과 사실은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 독립 확률을 써먹었다. 그래서 확률 문제로 확률 분포를 채운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산확률 분포나 연소확률 분포의 기본 성질 그냥 써가지고 문제 해결한다.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얼마? 23이었네요. 별표 치시죠? 별표. 이 정도의 문제 충분히 풀어야 되는 거고 30번 문제나 29번이라면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통계 파트에서도 분명히 약간의 고난도 문항이 등장될 수 있지만 이건 킬러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봐도. 킬러라고 볼 수는 없는 그냥 조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0번이었다는 거죠.